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상당히 기대감은 굉장히 큰 폭을 가지고 있는데 실적이 이제 좀 못 돌아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라닉스는 뭐 사물인터넷과 관련 있는 무선 보안, 인증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솔루션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전혀 실적으로 이제 연결되지 못하면서 펀더멘탈은 상당히 어렵게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종목 중입니다. 이번에 이제 급락장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덜 떨어졌다라고 좀 보여줄 수도 있는데 실제 펀더멘탈에 따라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은 좀 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이 4,950원까지 하락을 좀 했고요. 7,700원 정도 아마 매수를 좀 하셨는데 위쪽에 목표 가격은 8,65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구간에서 아마 급락의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좀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다라고 생각하시고 8,650원 목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50원 목표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삼성전자 5만 원에 90%, 뭐 거의 전액을 삼성전자에 넣으셨는데 사실 제 주변에 이러신 분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냥 삼성전자 한 종목만. 삼성전자에 어떻게 보면 전액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이런 급락을 이용해서 아마 지금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살 수 있는 하나의 호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현재 뭐 2분기를 놓고 지금 감론을박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는 컨센서스보다 어쨌든 간에 좋았다, 선방했다. 이 부분이 공통된 의견이고 2분기는 과연 반도체와 5G가 나빠지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가전이나 휴대폰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반도체나 5G가 상쇄를 하느냐 못하느냐 아마 이제 2분기 실적은 여기에 좀 달려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그렇게 나쁘진 같진 않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에 좀 접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렇게 90% 한 번에 들어가시면 어쨌든 이 삼성전자를 제가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은 최소 한 5번 정도에 나눠서 사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와서 또 이번 주에 반등을 줄 수 있고 다음 주에 또 반락을 줄 수 있고 또 다음 주에 또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어쨌든 1분기, 2분기 펀더멘탈이 훼손됐기 때문에 급반등으로 V자 형태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승이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상승이 강하긴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정점에 섰다라는 안도랠리거든요. 그러니까 안도랠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보신다면 이런 종목은 정말 한 몇 달에 걸쳐서 한 5번, 6번 정도 분할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나중에 거두시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제 5만 원인데 여기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가격대죠. 1차적으로 지금 부딪히는 가격이 한 5만 4천 원대인데 여기도 넘어갈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단기를 따라서 62,000원까지 목표 가격을 말씀 좀 드리고요. 아마 여기까지 갈 때는 아마 2분기 한 끝 정도, 한 5월, 6월 정도 넘어가야 좀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급락 기간 좀 사셨으면 좀 중장기적으로 보여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만 원에 너무 많이 90%이기 때문에 제가 전략을 좀 세워드리면 일단 반등을 줬을 때 5만 5천 원 넘어올 때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비중 한 절반 정도 줄이시고요. 여기 5만 5천 원 넘어와서 또 고점을 형성하고 또 내려갔을 때 줄인 가격대에서 한 10%씩 또 저점에서 매수를 하십시오. 이렇게 롤링을 좀 하시면은 단기 가격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 가격은 62,000원이지만 55,000원 넘어오면서부터 비중을 절반 정도는 줄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평단가를 좀 낮추는 작업이 지금 필요하다. 뭐 굉장히 높은 가격은 아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접근 방법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알소프트 3,800원에 비중 10%인데 이 종목은 사실 뭐 이번에 언택트 관련 종목으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뭐 테마가 이제 제대로 좀 형성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급등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급등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인데 이분은 굉장히 3,800원대 사셨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셨죠.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 종목이 아직까지 시세는 살아 있습니다. 시세는 살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관점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 사실 3,800원대 매수를 하셨고 지금 요 정도 가격대면 가장 좋은 전략은 여기 6,000원 정도에서는 한 절반 정도 청산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절반 정도 청산하고 지금 일단 시세는 살아있지만
고점권에서 지금 한 2번 정도 이제 거래량이 좀 출회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눌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은 한번 눌려지면 또 반등이 나오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한 6,000원 정도 붙을 때 절반 정도 청산하시고요. 이 종목은 아래쪽에서 조금 더 다시 추가 매수하는 방향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지선은 4,300원 말씀을 드리고요. 1차는 6,000원에서 절반 정도 청산, 그 다음에 고점 6,600원 돌파 여부를 보면서 나머지 물량 청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소프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흥구석유 올라와 있어요. 6,000원의 비중 25%. 한동안 거래량 없던 종목인데 지난번에 뭐 이란 사태 이후부터 주목받기 시작해서 유가하고 연동돼서 움직이죠. 네, 사실 이란 사태 때 급등했던 모습이 굉장히 안 좋았죠. 이제 예. 그 급등이 이제 단방성으로 그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종목 이제 거기에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돼버렸고 이번에 이제 다행스럽게 급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 감사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어쨌든 러시아와 사우디의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둘 다 거부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어느 정도 이제 컨센서스가 낮춰지면서 주가는 이제 좀 급등을 좀 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싫든 좋든 어느 식으로든 봉합은 될 걸로 좀 기대가 되고요. 이전에 이제 이 유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대부분 이제 오페크에 선정해서 있는 사우디가 감산을 먼저 제시하고요. 그러면 러시아가 못 이긴 척 거기 따라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사우디는 자기 감산 분량에서 추가로 감산하는 형태로 이렇게 껴안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사우디가 포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해왔던 회담인데 이번에 러시아가 틀면서 사우디도 그러면 내가 추가로 감산한 부분까지 더 증산을 해버리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추가로 여기서 협상이 좀 진행되면 충분히 둘 다 좀 물러설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주가는 어느 정도 탄력이 좀 있을 수 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월달에 보시면 급등했던 자리에서 10,000원 정도의 장소에서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00원 정도의 청산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굉장히 좋은 곳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10,000원 정도 청산하시는데 무리는 없고 도달하는 거리도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반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말씀해 주셨고요. 4782번님 시젠 58,900원의 비중 30%.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요즘에 수익이 대단해요. 좋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비중은 높은데 그래도 저쪽에서 매수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행이죠. 상당히 좀 다행이긴 한데 아마 이렇게 좀 매수를 잘 하셨기 때문에 전화를 좀 더 자신 있게 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마음이 이제 쓰리신 분들도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도 대응을 잘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좀 경고를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제가 왜 말씀 많이 드렸냐면 이 종목이 물론 이제 진단키트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대장주고 실질적인 매출도 발생되고 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4월 달이 되면 결국 이제 4월이라는 거는 1분기가 지나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들어오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진단키트가 좋다 하는데 주가가 7배 올라갈 만큼 실적이 따라오겠냐라는 거죠. 결국 이런 종목들은 실적 시즌이 오면 대부분은 급락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3월 말에 꼭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주가는 이제 좀 어려움을 겪는데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즌이 진단 키트를 많이 팔고 뭐 밤낮으로 찍어냈다고 해서 주가가 지금 2만 원짜리가 14만 원 갈 만큼 7배 정도까지 상승 정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은 주가가 왜 지금 어려운가를 좀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분은 좀 낮은 가격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인데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지지선 한 72,500원 정도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탈되면은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 자리는 좀 지키는 익실 라인으로 좀 잡고 대응을 좀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그렇게 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까지는 안 되고요. 11만 한 4,000원 정도까지 목표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까지 간다는 보장은 사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되면서 주가는 정체 상태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래쪽에서 매수를 잘 하셨으니까 손실 보지 않고 익실권에서 청산을 한다. 목표 가격은 12만 4,000원이지만 거기까지 못 가다가 밀리면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청산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젠에 대해서 또 수익 극대화 말씀을 해주셨고요. 레몬 1,100원의 비중 10%. 사실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위험한 가격이었을 것 같은데 오늘도 괜찮은 가격이네요. 예,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뭐 사실 이제 이 종목 급등했던 건 다 알고 계시죠. 이제 혈당 치료와 관련돼 가지고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도 하고 있다. 뭐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러면서 치료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보완하는 구도를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쪽이 좀 강하면 다른 쪽이 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돼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클로린, 항말라리아에 관련된 클로로킨,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좀 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밀고 있는 아비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길리어드 사지만 중국하고 잘 협약하고 있는 렘데시비르. 지금까지는 요 3개의 약물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주도를 형성하면서 지금 순환을 형성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갑자기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한 게 지난주 말부터 이 혈당 치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료제는 이 4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이 4가지 약물의 순환매 구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은 지금 봤을 때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는 이 혈당 치료제 관련된 부분이 아마 피크를 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7일인데 오늘 7일에 아마 밤에 미국 시장 증시가 개시되면 아마 렘데시비르 결과가 또 나올 겁니다. 이 렘데시비르가 실제 코로나19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오늘 결과 발표를 하는데 아마 여기에 따라서 또 내일은 요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출렁거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환매 구조를 이해를 좀 하시고 미리 길목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일단 어쨌든 오늘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오늘 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갭으로 상승해서 시작하면 일단 전량 청산한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4가지 약물이 한쪽이 강하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오늘 밤에 렘데시비르 관련된 결과 발표가 나오면 아마 내일은 또 렘데시비르 쪽으로 매기가 확 몰릴 거거든요. 그러면 또 혈당 치료제 관련된 부분은 관심이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갭상할 때 일단은 청산하는 전략 말씀드리겠고, 지지선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는데 아래쪽에 13,0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레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파미셀 12,600원의 비중 20%. 사실 지금 뭐 크게 보면은 이뮤메드 쪽도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파미셀이 지금 정점에 있었잖아요. 네, 이제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추세가 요 4개 약물 좀 밀리면서 좀 지나버렸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3월 30일 날 우리가 종목 상담을 했던 종목인데 이때 제가 이제 21,000원 위에서는 일단 무조건 팔고 보자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주가가 22,350원 찍으면서 21,000원 위에 있었는데 거래량으로 보거나 이 약물의 특성을 봤을 때 여기 시세가 다시 더 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21,000원에서 밀리면 일단 다 전량 청산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방송 잘 보시면 좀 이제 그런 부분은 미리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일단 기술적으로 지금 좀 밀렸고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약간 이제 시장의 관심이 조금 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은 지금 15,000원 정도 지지선을 좀 잡으시고요.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면 이 종목은 일단 무조건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가장 최선입니다. 그래서 반등을 줬을 때 나올 수 있는 가격은 2만 원 정도에 붙을 때 전량 청산한 전략, 지지선은 15,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